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당뇨병은 길게는 몇십 년씩이나 앓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흔히들 만성질환이라고 잘 알려진 그런 병인데요. 오늘 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양한 사례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당뇨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은 어떤 분이신지 먼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25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그간 꾸준히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시면서 또 상태가 심할 때는 인슐린 주사 치료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 관리를 위해서 또 소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간식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서 혈당 관리가 힘드셨다고 합니다. 또 전체적인 몸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울산시 울주군, 올해 나이 66, 약 2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김영근 씨.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결국 합병증까지 생겼었다는데,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간 거라. 그 나중에는 너무 마르더라고요. 체중이 너무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대학병원을 갔죠. 울산대학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그 박사님한테 나 살 좀 찌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슐린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 이제 한 10몇 년을 인슐린을 맞다 보니까 이 혈당이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이 혈당이 신경을 쓰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 올라가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눈 같은 데 이제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망막에. 합병증이 어떻게 오게 됐죠? 이제 눈이 이제 그 망막이 그 혈관이 터지는 거죠.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그의 생활에는 변화가 생겼다. 수십 년간 계속된 치료에도 결국 합병증까지 얻게 되자 새롭게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것. 그래 이제 전에는 뭐 잡곡밥 먹어라. 그리고 고기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많이 먹지 말고, 예? 그리고 또 여하튼 많이를 못 먹으니까 혈당이 오를까 싶어가지고 소식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 없고 소식은 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라니까, 소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마르는 거라. 이 궁뎅이 뼈가 베겨가지고 앉을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첫째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생기고 체중도 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의욕이 생기잖아. 그래 이렇게 틀려졌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후 혈당은 물론 불안정하던 혈압도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김영근 씨. 119 나온. 괜찮은 거죠? 아주 좋죠. 충분한 양의 식사와 함께 적당한 운동만 병행해주면 된다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걸 인슐린 양은 저단위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가지고 이제 뭐 사흘 단위로 그 수치를 보면서 수치가 높으면은 2단위씩 인슐린을 올리고, 예? 수치가 낮으면은 이제 2단위씩 낮춰야죠. 초기에 예. 그 혈당치가 되게 안 좋으셨잖아요. 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아주 좋죠. 그때는 뭐 227, 뭐 거의 300 가까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래 안 나오잖아요. 많이 나와봐야 뭐
160, 그 운동하면은 이제 떨어져가지고 정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운동은 필수적이에요. 밥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2시간 있다 재면은 정상이. 예전에도 운동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늘 기운이 없어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김영근 씨. 꾸준한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짐을 느낀다는데 전에는 운동을 하면 지쳤는데 지금은 운동을 하고 나면은 힘이 솟잖아요. 그 점이 틀리지. 예. 근육이 또 생기고 전에는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겼어요. 그럼 인슐린 펌프 착용하시고 그 운동하시는 데는 뭐 문제는 없으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처음에는 생각하기에는 이걸 달고 다니면 굉장히 불편할 거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 그 생각하고 틀려요. 아무런 불편을 못 느껴요. 아주 좋아요. 어느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 당뇨병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사라진 지금 이제야 비로소 노년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김영근 씨. 사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세요? 예, 많이 좋아하지요. 이제 내가 몸이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뒷바라지는 집사람도 힘이 나고 즐겁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보람이 있으니까요. 그래 아주 좋아요. 나도 짜증을 덜 내고 이제 둘이 여행 다니고 산책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것이 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다른 거 없잖아요. 한때는 본인 또한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 반신반의하며 선뜻 치료를 시작하는 것에 부담이 있었다는 김영근 씨. 그렇기에 다른 당뇨 환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 이제 인슐린 펌프를 달아가면서 이제 인슐린 펌프에 대한 설명을 쫙 해주죠.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인슐린 펌프를 달아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인슐린 펌프 인슐린은 이제 오래돼갖고 마지막에 맞는 줄 알아요. 그게 인식이 다 돼 있더라고. 나는 병원에 가서 약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지고 좋은데요. 이런 소리를 하거든. 그러면 내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쫙 해주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인슐린 펌프를 달으라고 하고 싶죠. 그리고 뭐 당뇨가 뭐 오래됐건 초기건 인슐린 펌프를 달으면은 합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달으라 하지. 네, 화면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때는 당뇨병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예전처럼 정상 체중으로 회복을 하셨고요. 또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면서 간식도 많이 이제 드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까지도 잘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분과 같은 증상들 그리고 또 이분께서 받으신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사례자분처럼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 그 체중의 변화가 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환자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그래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들이 체중이 빠지는 것이 많죠. 그러니까 당뇨병은 먹은 것이 살로 안 가는 병이니까 몸 사이즈가 줄어드는 병이에요. 근데 이제 아주 조그만 숫자의 경우에는 초기 때는 이제 좀 다른 원인 때문에 많이 먹게 되니까 또 살이 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에서 살 쪘다가 나중에 거의 다 빠지게 되죠. 네. 예. 그렇군요. 그 체중 변화가 심하기 때문인지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른 당뇨 환자분들께서도 그 먹는 약으로 좀 치료를 많이 하시고 또 소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진단 이후에 이렇게 진료를 또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체격이 줄어들면서 조직이 파괴돼서 합병증 오는 거죠. 그것도 증상인데. 근데 눈에 얼렁 띄는 것이 혈당치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쉬운 방법. 그러면서 잘못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소식하는 방법이죠. 혈당의 원인인 음식을 작게 먹으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쭉 보고 있으면은 가장 많이 망가진 사람, 오랫동안 망가진 사람은 가장 심하게 망가진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식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식이요법, 적게 먹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잘 먹은 사람에 비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있어도 많이 말라서 영양실조가 심해서 눈도 멀고 콩팥도 나빠지고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들은 상당히 빨리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때 잘못된 식이요법이고, 두 번째는 먹약 먹는 거. 먹약들 많이 먹어요. 먹약도 사실은 먹으면은 췌장을 자극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하니까 겉으로 보기엔 혈당이 떨어질 것 같지만은 췌장을 자극하니까 췌장 기능이 점점 파괴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다 하나 먹다 점점 늘어나죠. 나중에 계속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니까 또 파괴되죠. 또 작아지죠. 그래서 먹약 먹으면 절대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먹약을 먹는 경우에는 뭐냐면 당뇨병은 절대 안 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렇게 췌장이 망가진 거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네. 혈당이 높아지면 혈당 높은 거에 피가 또 있으니까 고혈당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신기한 게 뭐냐면 고혈당이 계속 되는데도 그 치료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환자 2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점점 망가지겠죠.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좀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은 망가지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그 환자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이 결과를 보면 혈당도 200 이상이니까 합병증이죠. 그죠? 먹약 좀 증가하죠? 몸 사이즈 줄으면서 눈도 멀고 코만 나빠지죠? 좀 마치 이 환자처럼 25년 동안. 왜 이렇게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있는지 상당히 불쌍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좀 치료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도 약 1년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으시면서 현재처럼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란 어떤 치료 방법인지 또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치료는 계속 나빠지는 치료였어요. 네. 이 환자도 그렇고 대부분 환자들 다 먹약 치료하고 식이요법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의사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뇨병은 낫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옵니다. 당뇨병은 친구처럼 살다가 같이 가십시오. 이런 정말 좋은 의사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도 25년 많이 나빠졌죠. 근데 그건 옛날 치료 방법이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방법. 그러니까 당뇨병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온 거예요. 췌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인공장기인 인공췌장기. 즉 인슐린 펌프를 달면은 그것이 보상되니까 네. 정사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눈이 나쁘면은 굴절류 이상하면 안경 써도 굴절류를 바꿔주면은 정상 똑같이 되는 거 똑같이 인슐린 펌프 달면 정상화 되니까 1년 있다 이 사람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네. 그 정도 됐죠. 바로 영 다른 치료입니다. 네네. 예. 다른 치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치료법들과 인슐린 펌프 치료 그 원리부터가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그렇죠. 다를까요? 그 원리부터 아까 말한 대로 네. 구체적으로 다른 거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치료, 아까 얘기한 이 환자는 이제 혈당이 높아지니까, 아주 급한 불 끈다고 그래서 작게 먹었어요. 소식했어요. 혈당은 떨어지만 에너지는 적게 들어왔으니까 몸 사이즈는 점점 줄어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몸이 나빠졌어요. 어느 정도 나빠졌냐면 이분은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궁대에 있는 살이 다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정도 녹아내렸으면은 다른 데 있는 장기들도 다 녹아내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경합병도 오고 눈도 나빠지고 다 망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잘못된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혈당이 떨어지지만은 작게 먹어서 혈당 떨어지면은 몸은 또 망가져요. 절대 혈당치 때문에 모든 결정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물론 혈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몸무게죠.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잘 먹으면서도 혈당이 정상화되면서도 이 사람도 몸무게가 줄었던 거 몸무게가 정상화됐어요. 이제는 앉아 있어도 궁뎅이 안 아플 거예요. 살이 쪘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 다시 말씀 걱정하는 게 궁뎅이 살이 빠졌다. 이 대퇴부에 살이 빠졌다. 그런 환자 보면요. 굉장히 걱정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얼마나 속속들이 망가졌을까. 그렇게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구식 치료로
먹는 약이라 소식했기 때문에 망가진 거니까 네. 예, 원인을 없애는 그 원인을 알면 되죠. 이제 차차 설명했죠. 원인을 네. 없애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은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1년 후에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내 10개 대학에서 기존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 그리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나 혈당 수치가 안정이 되었는지 조사를 또 했다고요? 네, 그럼요. 이게 한국당뇨병 학회에서 10개 대학병원의 당뇨병 교실, 당뇨병 그 클리닉에서 1299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25년 동안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해서 25년 동안 이 환자도 25년 됐네요. 네. 25년 동안 다 혈색소 변동을 밝혔어요. 이게 좀 1299명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믿고 있는 유수한 대학병원 10군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좀 높았겠죠. 9.2% 그죠? 평균치가. 네. 근데 우리가 6.5% 이내로 떨어져야만이 합병치 않을 텐데 어떻게 됐어요? 8.5% 계속 유지하고 있죠. 25년 동안 먹는 약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환자처럼 먹는 약 먹고 있으면서 아까 당할수가 6% 정도 돼야지 합병치 안 오는데 이게 8.5%니까 아까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심근경색도 많이 일어나고 눈에 망막증도 많이 나고 신장도 많이 망가진 거죠. 이 환자도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 합병이 많이 오죠. 그래서 먹는 약을 치료하면은 확실하게 환자를 정상화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의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자신감이 없겠죠. 치료하는데.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의사 만나보면은, 나도 의사입니다만은, 환자들 물어보면은 별로 자신감이 없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낀대요. 환자들도. 당뇨 의사들 만나보면은, 권위 있다는 의사를 만나봐도 별로, 관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우리 팀에서 발표한 거 보면, 바로 다음 시간 발표했는데 보면은, 9.1% 시작했지만은, 3개월부터 6.5%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유지하죠. 이 정도 되면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대학병원은 8.5% 유지하니까 예방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벌써 이 인슐린 펌프 치료와 먹는 약을 치료한, 구식 치료하는 벌써 혈당 조절 능력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과학적 증거에 발표되어 있고 세계적인 논문으로 다 발표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렇군요. 확실하게 혈당 수치를 정상 수치로 낮춰주고요.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인슐린 펌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병원으로 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좀 보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간편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례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에 비해서 왠지 좀 부담을 느끼셨다라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그 병동엔 한 50명 정도 입원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외래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고 아마 수만 명이 치료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을 보면은 아주 잘 하고 있고 누구나 잘하고 만약에 힘들다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가벼운 50g 정도 되는 기계를 가지고 아주 조그만 바늘 가지고 피부에 꽂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갖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뭐 이것처럼 편리한 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효과가 못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도 그 엉덩이 근육 다 없어서 못 일어나다가 이제는 아주 정상적으로 치료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 불편은 아주 조금 불편한 거고 이익은 무지무지 큰 거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네. 예. 낫기도 하고 그러니까 합병 예방되고 그러니까. 네. 지금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 펌프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방청객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피해야 할 식습관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췌장이 이제 정상보다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이 여러 가지 합병증 오는 병이 당뇨병인데 췌장이 왜 망가지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식습관도 스트레스 많이 먹으면은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물성 기름 많이 먹고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너무 무리하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보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은 이런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음식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 음식을 필요 없이 그런 나쁜 음식을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말 원인은 불행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는 것을 너무 그냥 많이 먹지 않게 하고 근데 너무 작게 먹어도 안 되니까 편안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완치가 어렵기도 하지만 재발도 잘 된다고 들었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고 완치가 된 경우에 재발이 되기도 하나요? 네. 완치가 어렵기도 한데 재발도 잘 돼요. 어려우면은 재발도 안 될 텐데.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첫째, 기존의 방법으로는 당뇨병은 완치가 거의 없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환자도 열심히 치료했는데 보니까 점점 오히려 더 나빠져도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처음부터 네거티브로 갔거든. 뭐 그렇잖아요. 그죠? 먹약 먹으면서. 근데 인슐린 펌프 달면은 완치가 돼요. 완치가 된 환자들을 보면은 9년, 14년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재발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데 재발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처럼 당뇨병을 예방 못하는 것처럼 크게 불행해졌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상한 물 해롱해롱 막 그걸 먹고 잠 안 자고 화투 많이 치고 아니 우리가 환자 보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불행해가지고 그런 거 한 달만 지속되면은 완치가 정상인도 당뇨병이 만들어지고 이제 완치된 정상인데도 또 당뇨 만들어지겠죠, 그죠? 네, 그런 경우만 재발하지 나머지 경우는 재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정상인도 만들 원인이 될 만한 위해를 가하면은 인슐린 펌프로 정상화된 환자도 그 정도 위해면은 정상인도 당뇨병 발전하는데
완치단계가 정상 다 발전하겠죠. 네, 그렇지 않고는 재발되는 일이 없죠. 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혹시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면서요, 특별히 주의할 점이라든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를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먹는 거와 그걸 소화시켜서 들어오는 포도당과 에너지를 동화시키는 인슐린 양을 또 알아야 되고, 그건 다, 실험하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치료 방법과 당뇨병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은 일상생활 하는데 아주 잘 응용해서 아주 걱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체장에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고, 특별히 주의할 점은 너무 식사를 안 하거나, 그죠? 예, 또 너무 많이 하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그럴 적엔 특별히 좀 다른 상태가 되니까, 우리 전문, 우리 치료팀과 연락을 해서 거기에 대책을 하면 되고, 어려우면 좀 입원해서 다시 고쳐주면 되니까, 네. 대부분은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사님께서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환자들을 많이 봅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줄 알고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걱정이 현실로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25년 동안 이 환자는 이 근육이 녹아내려가지고 앉아있을 못 정도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도 많이 왔죠. 여러분 일생 동안에 25년 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은 그게 삶이겠습니까? 50평생 정신 차리고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인슐린 펌프를 초기 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참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까워요. 그냥 오늘도 오는 사람 보면 눈도 멀고 축 처져가지고선 삐쩍 말라가지고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망막증도 오고 신장도 나빠져가지고 콩팥도 나빠져가지고선 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열심히 돈을 내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몸을 망가뜨린 결과예요. 그거는 치료 방법을 초기부터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방향을 합병증 오는 방향으로 틀었죠. 네. 그러나 처음부터 합병증 안 하고 완치된 방향을 틀면은 건강할 거예요. 인슐린 펌프치는 합병증 올 때까지 말기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초기 때 하면 그냥 나니까요. 그래서 시중에는 말기에 하는 거라고는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초기 때 해서 합병증 예방하고 건강하게 되면 됩니다. 이 환자는 25년 후에도 많이 망가 좋아지는데 초기 때 하면은 합병증 오기 전에 좋아져 버리잖아요. 네. 그걸 꼭 아시고 제발 좀 건강한 몸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아는 만큼 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오늘도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